인천 부평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반이면 오선영 씨의 주방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59살 그녀는 평생 이 시간을 지켜왔지요. 칼을 꺼내고 냄비를 올리고 물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국 끓이는 시간, 반찬 데우는 순서, 밥솥 타이머까지 모두 정확했지요. 그렇게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남편 김태수 씨는 6시 반에 일어났어요. 62,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그는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영 씨가 국그릇을 놓자 태수 씨가 말했어요. 요새 또 쪘네? 얼굴이 둥글어.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가 달라졌지요. 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저를 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출근 전 거울 앞에서 선영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몸의 변화가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살이 조금 올랐고 피부 탄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요. 폐경 이후 체력 회복이 더뎠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을 다그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거울 속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염려하는 말로 들으려 했어요. 살 좀 빼야지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같은 말들이었지요. 선영 씨는 남편이 자신을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이 길어지자 내용이 달라졌어요. 거울 좀 봐.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창피하게. 같은 말들이 식탁,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튀어나왔지요. 일상 곳곳에 가시가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얕아졌지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어요. 일과는 유지되었지만 마음의 체력은 바닥을 긁고 있었지요. 선영 씨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면 남편의 말이 떠올랐으니까요. 퇴근길에 시장을 지나면서 선영 씨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시장의 소음이 오히려 편안했지요. 상인들이 호객하는 소리,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타인의 소리가 집안의 소리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선영 씨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왜 집이 더 불편할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질문은 남았지요. 집에 도착하면 또 주방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아침 재료를 챙겼어요. 태수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요. 선영 씨는 주방 창문을 열고 밖을 보았습니다. 부평의 밤 하늘은 어두웠어요. 불빛만 가득했지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지요. 주말 아침 선영 씨는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온 이웃 박미경 씨가 지나가다 멈췄어요. 언니 괜찮아요? 요새 피곤해 보여요. 선영 씨는 괜찮다고 손살에 쳤지요. 하지만 미경 씨는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 있으면 말해요. 혼자 안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선영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자꾸 외모 얘기를 해요. 살쪘다. 관리 안 한다. 그런 말들이요. 목소리가 작았지요. 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에요? 매일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처음엔 건강 걱정인 줄 알았는데 선영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경 씨는 조용히 말했지요. 그건 걱정이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상담사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며칠 후 선영 씨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 정혜진 씨가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이세요? 선영 씨는 천천히 이야기했지요.
남편의 말들, 반복되는 외모 비하, 잠 못 이루는 밤들. 혜진 씨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봅시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 있었나요? 선영 씨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현관 앞에서, 침실에서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거울 좀 봐.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창피해서 밖에 못 다녀.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선영 씨는 대답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근데 화낼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화낼 자격 있어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모욕이에요. 그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건강 상태부터 확인합시다. 요새 잠은 어때요? 혈압이나 혈당은요? 선영 씨는 대답했어요. 잠은 잘 못 자요. 혈압은 좀 높아졌고요. 혜진 씨는 보건소 연계를 제안했지요. 몸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집에서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해요. 선영 씨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비하하는 말은 중단시키세요. 건강 얘기를 하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세요. 같이 산책하자, 검진 가자, 저염 식단 짜자. 실질적인 것들이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했지요. 그렇게 말하면 화낼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은 14,592, 혈당은 경계선이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지요.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해요. 수면 습관도 고쳐야 하고요. 선영 씨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금지, 취침 시간 고정, 귀가 후 20분 걷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집에 돌아와 선영 씨는 저녁 준비를 했어요. 저염 반찬을 만들고 당분을 줄였지요. 태수 씨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가 이렇게 짜지? 선영 씨는 대답했어요. 건강검진 받았어요. 혈압이 높대요. 당신도 같이 검진 받으러 가요. 태수 씨는 코웃음 쳤지요. 나는 괜찮아. 당신이나 관리해. 선영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건강 얘기하려면 같이 행동해야죠. 산책이라도 같이 하거나. 태수 씨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갑자기 왜 이래? 누가 뭐래? 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밤, 선영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어요. 말을 꺼내긴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지요. 태수 씨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선영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기로 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매일 저녁 20분씩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돌고 가끔 시장까지 갔다 왔지요. 혈압이 조금 내려갔고 잠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말 아침 선영 씨는 거실에서 태수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얘기 좀 해요. 태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았지요. 뭔데? 선영 씨는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요새 당신이 하는 말들이 너무 힘들어요. 살쪘다. 관리 안 한다. 창피하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태수 씨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사실이잖아.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건강 생각이면 같이 산책하자고 하거나 검진 같이 가자고 하면 돼요. 외모 평가는 건강이 아니에요. 태수 씨가 비웃었지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가 신경 안 쓰면 당신 어떻게 돼? 선영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태수 씨는 신문을 다시 들었어요. 과민 반응이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요. 선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식탁에 앉아 말했어요. 또 그 옷 입어? 몸매가 그런데 그걸 입으면 어떡해? 얼굴에 뭐 발랐어? 효과 없어 보이는데? 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말들은 쌓였습니다. 가슴에, 머리에, 몸 어딘가에 무겁게 남았어요. 혜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말해봤는데 안 변해요. 오히려 과민 반응이래요. 혜진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해요. 생활비 분리하고 필요하면 방도 분리하세요. 선영 씨는 놀랐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당신 삶을 지키는 거예요. 선영 씨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했어요. 공과금 자동이체도 나눴지요. 태수 씨가 눈치챘습니다. 통장 왜 나눠? 선영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각자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태수 씨는 화를 냈지요.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며칠 후 단지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영 씨도 참여했지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가정에서 힘든 점 있으면 나눠보세요. 선영 씨는 손을 들었어요. 가족 간에도 말조심 필요한 것 같아요. 장난처럼 하는 외모 평가가 상처될 수 있거든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남편이 자꾸 그러는데 싫다고 못하겠더라고요. 이야기가 이어졌지요. 선영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밖에서 그런 얘기하고 다녀? 창피하게. 선영 씨는 대답했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얘기예요. 태수 씨는 돌아 누웠지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선영 씨는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보았어요. 부평의 밤은 어두웠지요. 하지만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선영 씨는 생각했어요.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행동으로도 안 되면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다고. 그게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지요. 내일 혜진 씨에게 다시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 분리와 동선 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기 위해서요. 월요일 오전 선영 씨는 집 안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불과 베개, 옷까지 몇 개를 챙겼어요. 태수 씨는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진짜 이러는 거야? 선영 씨는 대답했습니다. 말로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방을 분리하자 동선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은 각자 챙겨 먹었어요. 선영 씨는 출근 전 혼자 식사를 하고 태수 씨는 나중에 일어나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지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도 분리했어요. 각자 이름으로 온 건 각자 처리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어요. 태수 씨는 외모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지요.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선영 씨는 그게 편했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했어요. 박미경 씨와 아침 산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주민 셋이 함께 했어요. 6시 반에 만나 30분 걸었지요.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요새 혈압 어때요? 작은 대화가 쌓였어요. 선영 씨는 웃음이 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어요. 혈압은 13,085로 내려갔고 잠도 깊어졌지요. 보건소에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계속 유지하세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감사합니다.
시장 이웃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 물었어요. 요새 얼굴이 밝아졌네요. 선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운동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건강이 최고지. 작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작은 방 문을 두드렸어요. 잠깐 나와봐. 선영 씨는 문을 열었지요. 태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선영 씨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태수 씨가 말을 이었지요. 내가 좀 심했나? 선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심했어요. 매일 듣는 게 힘들었어요. 태수 씨는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해. 건강 걱정이었는데 방법이 잘못됐나 봐. 선영 씨는 대답했습니다. 걱정님 같이 해야죠. 같이 걷거나, 같이 검진 받거나. 태수 씨가 물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까? 선영 씨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해봐요. 단, 외모 평가는 절대 안 돼요. 태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 아침 태수 씨가 운동화를 신었어요. 같이 걸을래? 선영 씨는 놀랐지만 신발을 꺼냈지요. 둘은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달랐지요. 일주일 후 둘은 보건소에 갔습니다. 부부 검진을 신청했어요. 태수 씨의 혈당이 높게 나왔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식단 조절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 선영 씨는 저염 저당 식단을 짰어요. 태수 씨는 불평 없이 먹었지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매일 아침 선영 씨와 걸었어요. 외모 얘기는 하지 않았지요. 대신 오늘 컨디션 어때? 저녁에 뭐 먹을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영 씨는 서서히 안정되었어요. 방은 아직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다시 같이 했지요. 저녁 식탁에서 태수 씨가 말했어요. 고마워. 식단 신경 써줘서. 선영 씨는 웃었습니다. 당신 건강이니까요. 태수 씨도 웃었지요. 나도 신경 쓸게. 선영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부평의 저녁 하늘은 주황빛이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달라지고 있었지요. 천천히 조금씩. 그게 중요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선영 씨와 태수 씨는 매일 아침 함께 걸었어요. 단지를 2바퀴 돌고 가끔 시장까지 갔다 왔지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걸음은 맞았습니다. 태수 씨의 혈당이 내려갔고 선영 씨의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방 다시 합칠까? 선영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은 좀 더 지켜볼게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돌아가는 것보다 천천히 쌓아가는 게 나았으니까요. 단지 축제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건강 워크숍이 있었어요. 선영 씨가 발표자로 나섰지요. 부부가 함께 건강 관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외모 평가는 건강이 아니에요. 같이 걷고, 같이 검진 받고, 같이 식단 짜는 게 건강이에요. 주민들이 박수 쳤습니다. 태수 씨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영 씨는 그를 보며 말했지요. 우리도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하지만 바꾸려고 노력하면 달라져요.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태수 씨는 조용히 웃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태수 씨가 물었어요. 내가 많이 미안했지? 선영 씨는 수저를 놓았지요. 미안해하는 것보다 달라지는 게 중요해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잘할게. 선영 씨는 작은 방에서 나와 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태수 씨는 침대를 정리해 두었지요. 편하겠어. 선영 씨는 짐을 풀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부평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다음 날 아침 둘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수 씨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맛있네. 선영 씨는 웃었지요. 당신도 만들 줄 알면 좋겠어요. 태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를?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배워볼게. 주말에 둘은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시니어 부부 요리반이었어요. 칼질부터 배웠지요. 태수 씨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선영 씨는 옆에서 지켜보며 웃었어요. 천천히 해요. 다치지 말고.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 달 후 태수 씨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맛은 평범했지만 선영 씨는 기뻤지요. 고마워요. 태수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이라 좀 그래. 다음엔 더 잘할게. 보건소에서 부부 재검을 받았습니다. 둘 다 수치가 좋아졌어요. 의사가 말했지요.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유지하세요. 집에 돌아와 선영 씨는 결과지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태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요. 어느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멈춰서서 말했어요. 미안했어, 진심으로. 선영 씨는 그를 보았지요. 알아요. 이제 괜찮아요. 태수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으며 선영 씨는 생각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세울 수도 있다고.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고. 천천히 함께. 선영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어요. 나이 든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지요. 태수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선영 씨는 웃었어요. 당신도요. 부평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선영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함께. 그게 중요했어요.